여러분 반갑습니다. 김덕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2교시죠. 사회복지 실천에서 1과목 사회복지 실천론 강의 진행하겠습니다. 강의를 계속 촬영을 해야 되는데, 요 근래 아주 무리했더니요, 성대결절이 왔습니다. 그래서 한참 고생했습니다. 성대결절이 무섭더라고요. 정말 표현을 하면 목구멍이 아주 찢어지도록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또 며칠 고생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병원에 다녀와서 또 좀 웬만큼 회복돼서 또 촬영을 시작합니다. 참 사람은 간사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아픔은 굉장히 커 보이고 다른 사람 아픔은 잘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뉴스나 이게 가수들 보면 성대결절이 왔다. 성대결절이 와서 가수 생활을 포기했다. 이런 걸 접하면 성대결절 좀 참고 노래하면 어때? 뭐 맨날 뭐 노래하는 것도 아니고 성대결절 좀 참고 노래할 수 있는데 왜 가수까지 은퇴하지? 이런 생각도 저도 해봤거든요. 교만해요, 교만. 성대결절이니까 진짜 목구멍이 찢어들어 아파갖고 물 삼키는 것도 아프더라고요. 노래를 어떻게 불러요? 참 내가 아파봐야 다른 사람을 공감하는 것 같아요. 건강한 거에 대해서 감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주어진 거에 대한 감사, 건강한 거에 대한 감사. 우리는 주어진 거에 대한 소중함을 잘 모르잖아요. 예를 들면 지금 코로나 시기에 얼마나 불편해요. 마스크 써야 돼요. 체크해야 돼요. 불과 몇 년 전에는 이런 거 없었잖아요. 마스크도 안 써도 되고 검사도 안 해도 되고 온도도 안 재도 되고. 하지만 그때 당시는 이 소중함을 모르거든요. 원래 그러니까. 근데 지금은 그때가 얼마나 그립습니까? 그러니까 참 감사함을 안다는 거.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행복의 아주 그 기본적인 능력인 것 같아요. 감사의 능력, 행복의 능력, 감사할 줄 아는 거. 있을 때 잘해. 있을 때 잘해야 되는데 있을 때는 잘 몰라요. 저도 귀가 잘 안 들려서 이제 보청기를 끼거든요. 귀가 잘 들릴 때 감사. 원래 잘 들리니까 감사를 몰라요. 근데 지금은 정말 잘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있을 때 감사함을 느끼는 거 우리 인생의 지혜고 또 행복의 능력이고 또 행복의 특권인 것 같습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공부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감사한 마음으로 공부하면 공부 재밌습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1번합니다. 로엔버그와 돌고프 나옵니다. 로엔버그 이런 거 안 외워도 돼요. 돌고프 안 외워도 돼요. 사람 이름만 안 외워도 3개월 먹고 들어가요. 이런 거 노트에 적고 이런 거 외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리석은 행동이에요. 로엔버거, 햄버거, 로엔 햄버거든 돌고프, 돌고래든 뭘 중요해요. 지가 다 써있는데. 영어 다 써있잖아요. 이거 외우면 진짜 개토레예요. 제시한 윤리결정의 우선순위, 얘를 보는 거예요, 얘. 근데 기본질적인 거 이거 외우면 3개월, 6개월 날라가요. 그러니까 1년 공부하고 떨어진 사람들은 이런 거 외워서 그래요. 우선순위, 윤리적 의사결정이에요. 윤리적 의사결정은 뭐예요? 윤리적인 거예요. 가장 윤리는 뭐예요? 생명이에요, 생명. 생명윤리. 생명이 제일 첫 번째겠죠. 생명을 누가 결정해야 돼요? 내 인생은 나이고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이 1. 자기결정. 내 인생은 나의 것. 내가 결정한다면. 그 다음에 삶의 질 향상을 시키고 그 다음에 정보 개방. 아름답게 everybody wants you. 같이 살자. 정보 개방의 원칙. 기억니은 디귿리을 나오면 똑같이 나옵니다. 1번입니다. 2번 문제 가죠. 이런 식으로 공부하면요. 공부 재밌어요. 2번 갑니다. 가치와 윤리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거. 가치, 가치관, 윤리, 윤리적인 거죠. 가치가 조금 더 포괄적이죠. 윤리보다. 이건 인문학 문제예요. 상식이죠. 옳지 않은 거 체크하고. 가치와 윤리는 불변의 특징을 가진다. 뭘 불변의 법칙이에요? 가치는 시대에 따라서, 윤리는 시대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예를 들면 아파트 분양권. 요즘 뉴스 많이 나오잖아요. 분양권 전매. 전매가 될 때는 전매가 되는 게 가치예요. 분양권 전매 금지. 전매 금지하면 금지가 된 게 가치예요.
더 쉬운 예가 있죠. 과외. 제가 학교 다닐 때는 과외가 불법이에요. 그러니까 과외를 받거나 과외 선생님 구속됩니다. 경찰서 가요. 지금은 과외 받는 거 선생님이에요. 가르쳐 주는 거잖아요. 옛날에는 과외 선생님 불법자예요. 지금은 선생님이에요. 이런 가치와 윤리는 시대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달라진다. 불변이 아니다라고 하고 나머지들은 뭐 상식이니까 볼 거 없죠. 여기서 잠깐 하나 팁을 드리면요. 이건 개별적으로 나올 때가 있습니다. 사회복지사 윤리강령은 법적 구속력을 가지지 않는 특징이 있다라고 나오는데 사회복지사 윤리강령은 법적 구속력을 가진다라고 나올 때가 있거든요. 그럼 또 아리까리해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지만 가외 변수, 시험장에 가면 떨리기도 하고 긴장되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 변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훈련을 하는 겁니다. 답을 골라내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멀쩡하게 풀 때는 잘 푸는데 시험장 가서 긴장해서 떨어지는 사람도 의외로 많습니다. 노래 잘 불러요. 노래 잘 불러요. 사람 앞에 노래하면 벌벌 떨려서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갑자기 노래하니까 또 성대 결절이 생각나네요. 성대 결절. 여러분들 이제 저도 저를 좀 이해 좀 해달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강의를 한번 찍으면 보통 한 계속 몇 강 찍거든요. 연달아서요. 여러분들 한번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은 뭐 노래방 못 가지만 노래방이 이제 한참 유행일 때가 있지 않습니까? 노래방에서 내가 좋아하는 노래 1시간 동안 노래 부르면요. 목 진짜 아파요. 1시간 동안 계속 노래 부르면. 그냥 노래 부르는 것도 아니고 맛있는 거 과자도 먹고 맥주도 먹고 탬버린 치면서 노래 부르는 거 1시간만 노래 불러보세요. 아무리 좋은 노래도 목 아프고 힘들어요. 그런데 이 강의를 몇 시간 동안 계속 이렇게 카메라 보고 이렇게 떠든다는 거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를 위해서 좀 응원 좀 해주시고 저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카페에 좀 저를 위해서 좀 보약 같은 댓글 좀 많이 달아주십시오. 여러분의 댓글을 저는 먹고 삽니다. 사회복지사 윤리강령은 법적 구속력을 가지지 않는다. 사회복지사 윤리강령은요 헌법 법령이 아니에요. 그래서 법적 구속력을 가지지 않는 특징이 있다. 그렇습니다. 살짝 돌리면 사회복지사 윤리강령은 법적 구속력을 가진다라고 하면 윤리강령이니까 그렇지라고 또 헷갈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단독으로 나올 때 있습니다. 윤리강령을 가지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다라고 확인해 주시고 나머지는 볼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필요한 건 부연 설명을 해줍니다. 가치는 좋고 바람직한 것에 대한 믿음이다. 이걸 뭐하러 외워요? 상식이지. 이런 거 뭐하러 외워요? 상식이지. 시간만 낭비해요. 이제 필요한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리니까 저를 믿고 따라와 주세요. 제가 외우라는 건 외우시고 넘어가면 넘어가고 청개구리 공부 방법. 외우는 거는 외우겠죠. 또 안 외우는 거를 여기서 외우지 마세요. 이 상식이잖아. 이걸 넘어가야 되는데 못 넘어가는 분이 있습니다. 강박증, 완벽증, 성격불. 이거 보다 보면 이것도 헷갈려요. 그래서 넘어갈 때 빨리빨리 넘어가십시오. 3번 갑니다. 종결 단계. 이런 거 나오면 엄청나게 헷갈리는 분이 있습니다. 벌써 심장이 벌렁벌렁해요. 어렵네. 어렵지 않아요. 천만의 말씀 만만의 꽃가게 어렵게 느껴지니까 어려운 거예요. 우리 뇌는요. 인지는 참 특이해요. 식당에 갔어요. 맛있다 그러면요. 맛있게 보이는 거예요. 맛없다 그러면요. 아무리 맛있어도 맛없어 보이는 거예요. 뇌의 인식이에요. 어렵다 그러면 하염없이 어려워요. 쉽다 그러면 하염없이 쉬워요. 쉬운 문제입니다. 옳은 거 고르시오. 답을 먼저 체크하면 아주 쉬워요. 기억되기 쉽네요. 자, 옳은 것이니까요. 개입 목표의 달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사회 활동 당연히 확인해야겠죠. 상식이잖아요. 티끌. 종결 유형에 따라 종결 시기를 조정한다. 당연히 종결 유형에 따라서 종결 시기를 조정해야겠죠. 종결 유형은 어떤 유형이에요? 이걸 의미를 알아야죠. 종결 유형은 뭐 빨리 종결할 수 있죠. 문제가 해결됐으면 뭐 조기 종결 이런 것도 있고 뭐 개방해서 종결하고 개방형 종결, 폐쇄형 종결 이런 여러 가지 유형들이 있다는 것만 알고 계십시오. 시험에는 안 나와요. 아, 이런 여러 가지 종결 유형이 있는데 그럼 그 종결 시기에 따라서 조정을 해야죠. 조기 종결이면 일찍 해야 되고 당연하잖아요. 여기선 의뢰 이런 게 용어가 헷갈려요. 의뢰는 뭐냐면요.
아주 쉽게 생각하면 의뢰는 누가 하는 거예요? 사회복지사가 의뢰하는 거예요. 뭐 기관에 의뢰하든지 만약에 제가 몸이 아파갖고 나 도저히 이제 더 이상 이 사회복지 활동 못할 것 같아요. 한 달만 좀 쉬겠습니다. 의뢰하는 거죠. 이걸 뭐라고 그래요? 부탁하는 거예요. 부탁. 그래서 의뢰는 쉽게 말하면 뭐예요? 부탁하는 거예요. 그러면 종교를 유형과 상관없이 잖아. 종교를 유형과 상관없이 부탁해야죠. 그냥 부탁하는 건데 유형과 상관없이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딱 봐도 아니잖아요. 상관이시해야죠. 존경과 관련된 클라이언트의 감정은 다루지 않는다. 클라이언트의 감정을 다뤄줘야죠. 양가 감정 이런 거 얼마큼 해줘야 되는지 감정을 잘 파악해야죠. 왜? 종교이니까. 인문학 문제잖아요. 쉽지요. 또 한 문제 먹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쉽다고 생각하십시오. 쉬워요. 포인트만 잡아내면요. 4번 갑니다. 비에시텍이 제시한 의도적인 감정 표현. 이거 꼭 나와요. 비에시텍. 근데 이것도 다 외우려면 미쳐버려요. 이거 며칠 걸리거든요. 외우지 마세요. 포인트만 잡으면 돼요. 지가 다 써 있어요. 답 체크하면. 의도적 감정 표현이에요. 감정을 표현하도록. 만약에 클라이언트가 가만히 있어요. 그럼 한번 가만히 있지 말고 좀 억압된 감정을 좀 팍 끄집어내보세요. 감정 표현 한번 해보세요. 이게 감정 표현이에요. 그럼 답 써 있잖아요. 감정을 자유롭게 표현, 감정을 자유롭게 표현, 감정 표현. 지가 다 써 있잖아요. 얼마나 쉬워요. 이걸 찾아내는 사람은 아주 공부 쉬워요. 감정을 자유롭게 표현하도록, 감정 표현하도록 하는 게 뭐예요? 의도적으로 감정 표현이죠. 쉽잖아요. 이건 각자 문제가 개별적으로 많이 나와요. 심판하거나 비난하지 않는다. 비심판. 스스로 결정, 자기 결정. 민감성과 이해로 반응. 이거는 반응한 거죠. 이거는 이제 용어는 또 길어요. 통제된 정서의 관여 이렇게 나와요. 감정, 민감성, 감정을 반응하려면 관여한 거죠. 관여. 그래서 관여 나왔다. 시험 문제가. 반응 나왔다 하면 답이 뭐예요? 관여, 정서적 관여. 그래서 다 알 거 없어. 관여 나오면 반응이구나. 찌찌뽕.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클라이언트를 개별적인 욕구, 개별적인 거니까 개별하거나 개별적인 욕구를 파악하는 거구나. 쉽잖아요. 개별적인 욕구 나오면 개별화. 반응 나오면 통제된 정서적 관여. 결정 나오면 자기 결정. 심판하거나 비난하지 않는다. 비심판. 쉽잖아요. 공부. 벌써 몇 문제 먹고 들어갔잖아요. 4번 갑니다. 이것도 요령 알면 쉬워요. 그냥 외우려면 어렵지만 요령을 알면 쉬워요. 요령을 영어로 뭐라고 그래요? 테크닉이라고 하죠. 사회복 실천의 과정입니다. 과정. 이거 순서 잘 나옵니다. 과정 순서. 정답 체크하면 니은, 기억, 디귿, 리을이네요. 니은은 뭐예요? 초기 생태도 작성. 생태도. 파이. 환경 속의 인간. 그래서 자연, 환경 나오면 생태도죠. 또 뭐예요? 가계의 연대표, 3대에 대한 직업의 연대표 또는 진로의 연대표 이런 가족 관계를 알아보는 거. 가계도. 이 가계도, 생태도 이런 것들은 뭐라고 그래요? 사정도구라고 그래요. 사정도구. 가계도, 생태도를 사정도구라고 그래요. 사정, 어세스먼트, 조사도구예요. 조사. 생태도를 조사하고 가계도를 조사하고 이걸 사정도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생태도 가계도 나오면 이걸 뭐라고 그래요? 사정. 맨 먼저 조사한다 이겁니다. 조사하는 거구나. 그래서 사정을 맨 먼저 하고요.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와 이거 시험에 잘 나옵니다. 다른 문제에서도 많이 연결됩니다. 클라이언트와의 서비스 계약 실시라고 나오네요. 계약 실시. 계약 실시하면 뭐가 떠올라요? 부동산 계약. 부동산 계약. 부동산 계약. 계약은 언제 해야 돼요? 계약을 결정해야죠. 계약하는 거. 그래서 이런 것을 클라이언트 서비스 계약 실시 또는 이 계약을 계획 단계라고도 합니다. 계획 단계. 그래서 계약을 한다 또는 계획을 한다, 결정을 한다 이런 것들은 다 계획 단계에 해당한다. 그래서 계획을 하고요. 그 다음에 뭐예요? 사회기술 훈련을 제공, 훈련하는 겁니다. 그래서 훈련하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뭐 하는 겁니까? 평가죠. 그래서 니은, 기억, 디귿, 리을 이거 시험에 잘 나옵니다. 파악하시면 될 것 같고요. 6번 문제 갑니다.
다음 중 강점관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강점관점과 대비되는 것은 병리관점입니다. 그러니까 병리관점과 차이점을 알면 되겠죠. 병리관점은 병적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강점은 장점의 위주입니다. 그래서 정답 체크하면 니은 리을이다. 니은 리을. 역량 강화, 으쌰 강점이죠. 희망과 용기, 으쌰 강점이죠. 답 나왔죠. 의료 모델, 의료 모델은 병원 가는 거죠. 병리 관점이죠. 전문가 중심, 강점 관점은 클라이언트가 으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문가 중심이 아니라 클라이언트 중심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7번 문제 가보시죠. 빈건스와 미나마, 이것도 뭐 폐주기도 나오는 거죠. 빈건스와 미나만의 사체계가 나오고요. 또 컴틀과 갤러웨이의 6체계에 나오는 내용인데, 변화 매개체계에 해당하는 것은, 변화 매개체계는 주로 변화를 시키는 기관, 이런 연결 기관이 변화 매개체입니다. 변화를 시키는 사람이에요. 변화를 시키는 사람이든지 변화를 시키는 기관이든지, 그래서 변화를 시키는 매개체, 이거를 변화 매개체계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사와 사회복지사가 속한 사회복지사, 사람이죠. 속한 기관, 변화시키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변화 매개체다, 쉽죠 라고 보고요. 공동으로 노력한다라고 하면, 일단 핑거스와 미나안의 사체계가 뭐예요? 변화 매개체계는 나왔으니까 나왔고요. 그 다음에 문제가 있는 표적체가 있고요. 행동체계, 행동을 하는, 이 행동을 하는 건 누가요? 노력해서 한다. 함께 행동한다. 그래서 노력하는 사람, 공동으로 노력 나오면 행동체계다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 체계, 의리한, 부탁한 사람, 클라이언트 체계다라고 있습니다. 쭉 나오고요. 하나 더 참고할 거는 법원, 경찰 등에 의해서 법원, 경찰 나오면 강제로 의뢰하는 거죠. 의뢰했다. 이건 뭐예요? 의뢰 응답 체계죠. 의뢰 응답 체계. 다른 말로 뭐라고 합니까? 문제가 있다. 그래서 문제 인식 체계, 의뢰 응답 체계. 이거는 핑거스와 미나안이 아니라 컴틀과 갤러웨이의 6체계의 의뢰 응답 체계에 해당한다라고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8번 문제 가보시죠. 사례 관리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클라이언트의 욕구와 상관없이, 상관이 있어야겠죠. 앞에서 문제 여러분 할 때 키워드 배웠죠. 욕구와 상관이 있어야 돼요. 이거 개별의 원칙에 나오지 않습니까? 상관없이는 아니다라고 하고요. 나머지는 상식입니다. 볼 거 없고요. 9번 갑니다. 회복지 면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클라이언트가 지나치게 말을 많이 하는 경우. 폐쇄형 질문. 폐쇄형은 뭐예요? yes 아니면 no. 질문을 사용하고, 지나치게 말을 많이 하니까 끊어야지. 맞아라고 하면 걸려 들어가는 겁니다. 폐쇄형 질문도 하고 개방형 질문도 하고 서로 왔다리 갔다리 해야지, 폐쇄형 질문만, 뭐뭐만 이런 거 나오면 삑사리라고 했죠. 문제를 읽다가 뭐뭐만 하면 삑사리예요. 그래서 이것도 상식적인 문제다. 나머지 볼 거 없습니다. 10번 문제 가죠. 다음에 질문 중, 여기 또 나왔네요. 폐쇄형 질문에 해당하서 yes 아니면 no예요. 정답하면 결혼하셨습니까? yes. 안 했으면 no. 간단하죠. 나머지는 개방형 질문이다. 11번 갑니다. 이런 건 상식 문제죠. 이런 것들이 시험에 꼭 나와요. 왜? 또 이런 분 계세요. 저렇게 쉬운 문제는 또 나올까? 나와요. 3, 4, 3. 저도 출제 많이 해봤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출제 위원하면 출제 기준표가 나와요. 쉬운 문제, 상식, 공부 안 해도 맞히는 문제 30%, 여기에 해당되죠. 공부에 맞히는 문제 40%, 공부해도 틀리는 문제 30%. 이건 찍으면 돼요. 그럼 얘 두 개만 맞춰도 합격이 70면 합격이잖아요. 그러면 합격입니다. 11번 갑니다. 실천 과정에서 사회복지사가 수행해야 될 과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겁니다. 옳지 않은 거 체크하면 3번이네요. 접수 단계 목표의 우선순위 결정. 여러분 이거 기억나시죠? 앞에서요. 부동산 계약서 결정, 부동산 계약 결정. 그래서 계약 결정. 그래서 여러분 시험장에 제 목소리가 음성 지연되도록 제가 예를 들어드린 거. 이거 나왔네. 부동산 계약 결정. 약속한 거지. 약속.
결정 이런 거 나오면 뭐예요? 계획 단계다. 계획하는 거다. 계획을 해야 결정하죠. 그래서 계획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거다라고 보시면 돼서 기억날 거 아닙니까? 그럼 여기서 우선순위 결정은 우리 교수님이 그랬어. 계획 단계라고. 접수 단계는 아니지. 답 나오잖아요. 나온 문제가 또 나오고 나온 문제가 또 나오고 하나 키워드 외우면 응용에서도 다 풀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출이 합격의 지름길입니다. 변형시켜도 키워드만 잡으면요 문제 풀 수 있습니다. 하나씩 분석하면 더 헷갈려요. 이거 버리면 돼요. 그래서 얘만 보면 된다라고 보고요. 12번 갑니다. 사정도구 중 조사도구예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상호작용 도식화했다. 도식화. 집단 상호간에 누가 얼마큼 친한가, 뭐 관계도구 이런 걸 소시오그램이라고 그래요. 소시오그램, 선으로 연결한 건 소시오메트리 이렇게 나와서 소시오 나오면 집단이다. 그래서 집단 나오면 소시오 끝. 13번 갑니다. 클라이언트가 과거의 타인과의 관계에서 경험하였던 소망이나 두려움 등의 감정을 사회복지사에게 클라이언트, 내담자가 사회복지사에게 감정을 이렇게 옮기는 거예요. 감정을 옮긴다. 타인과의 관계에서 경험했던 감정을 옮기는, 이걸 전이라고 합니다. 프로이드의 정신분석에서 감정을 옮기는 거, 전이. 반대로 사회복지사의 감정, 미해결된 감정을 클라이언트에게 옮기는 걸 역전이라고 하죠. 14번 갑니다. 자선조직협회, COS, 인보관에 관한 내용 옳지 않은 거, 이거 뭐 항상 나오죠. 자선조직협회 COS는 도덕적 의무를 강조하여 모든 빈민에게 모든 빈민이 아니다. 이건 뭐예요? 가치 있는 빈민만 도와주자. 즉 정신 차리는 사람만 도와주자. 이게 자선조직협회 COS의 특징이다. 정신 못 차리는 사람은 버리자. 정신 차리는 사람만 도와주자. 가치 있는 빈민만 도와주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인보관의 특징은 뭐예요? 사회개혁, 거주. 우리 많이 나오잖아요. 레지던스, 또 사회개혁, 리폼, 또 사회조사, 리서치. 그래서 3R이다. 맨날 나왔던 거 또 나오고 나왔던 거 또 나오고 아주 맨날 지겨워요. 맨날 똑같은 거 나오니까. 15번 갑니다. 껌등어 갤러웨이 나왔네요. 육체계 쪽에서 언급되지 않은 것은 이거 또 나오잖아요. 맨날 그 문제고 정신보건사회복지사 A는 고등학생 아들의 지속적인 음주 문제를 도와달라고 어머니 피해 요청으로 어머니가 요청했네요. 그녀의 아들 C와 상담하였다. C는 학생으로서 자신의 음주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지만 함께 어울리는 친구들의 압력을 거부할 수가 없다고 했다. 따라서 A는 사회복지사와 협력하여 C의 친구들을 함께 치료에 참여하는 방향으로 모색하였다. 정신보건사 사회복지사 A는 이 사람이 변화를 중간에서 매개하는 사람이죠. 이건 뭐예요? 변화 매개체계죠. 변화 매개체계. 음주 문제죠. 표적이죠. 표적체계. 어머니 비의 요청으로 요청한 사람 클라이언트 체계. 협력하여 도왔다. 협력하여 행동체계. 전문체계는 없죠. 전문체계가 나오려면 전문가라는 말이 나와야 돼. 전문가. 뭐 전문가 협회라든지 전문가의 가치, 뭐 의견. 전문가라는 말이 안 나오면 전문가체계는 아니다. 그래서 답 찾았죠. 이 문제 또 나올 수 있습니다. 16번 갑니다. 다음 중 사회복지 실천 현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노인요양시설은 이용시설이 아니라 생활시설이야. 생활시설은 먹고 자는 겁니다. 생활시설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지역 아동센터는 쉽게 말해서 그냥 지역 공부방이에요. 공부방 이용하는 거죠. 이용하는 거 그냥 시간 날 때 이용하는 거 이용시설, 생활하는 거 생활시설이다. 그래서 한 포인트 잡고요. 17번 갑니다. 사회복지 실천의 2차 현장은 사회복지 실천, 사회복지의 주된 기능, 사회복지가 주된 기능을 하는 현장은 1차예요. 간접 기능은 2차예요. 보호관찰소는 당연히 직접이 아니라 뭐예요? 간접적으로 기능하는 거죠. 그래서 보호관찰소는 2차다. 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자활지원센터 다 사회복지의 1차 현장 시설이죠. 18번 갑니다.
사정의 특성, 사정 조사죠.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기역, 니은, 디귿이네요. 리을이 아니네요. 클라이언트를 완전히 이해하는 것이 가능하다. 어떻게 클라이언트를 완전히 이해해요? 이건 말 자체가 틀렸죠. 이건 뭐 초등학교 1학년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상황 속의 인간이라는 이중적 관점을 가진다. 상황 속의 인간. 뭐 파이, 환경 속의 인간. 뭐 그렇구나. 클라이언트 상황 속의 인간이라는 이중적 관점. 뭔가 이중적 관점이 나쁜 것 같지만 상황 속에서도 있고 상황 속에 자연과 나는 자연인이다. 자연과 인간이 함께 공존한다. 이걸 이제 이중적 관점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클라이언트와 사회복지사의 상호 과정이다. 상호 과정. 왔다리 갔다리 한다.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전체적인 상황을 이해하는 사고의 전개론. 그렇구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9번 갑니다. 사회복지 실천의 발달 과정 순서, 또 순서 나왔네요. 연도 나오면 아주 또 머리 아프죠. 머리 아픈 분들은 그냥 답만 외우세요. 니은, 디귿, 리을, 기억이구나. 이게 나온 문제 똑같이 나와요. 이 문제 똑같이 나옵니다. 나오면 1번이구나 라고 하고요. 조금 심도 있게 공부하는 분들은 연도 외우면 좋겠죠. 살짝 변형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요. 변형해봤자 이 바운다리 안에서 나오는 겁니다. 한국의 사회복지사업법 제정 1970년대입니다. 70년. 리치몬드는 많이 나오죠. 리치몬드. 우리 많이 외웠을 겁니다. 이거는 1917년 리치몬드. 밀포트 회의, 뭐가 리치몬드 밀포트면 뭐가 역사가 오래된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1929년. 뻘만 문제, 뻘쭘한 사람 뻘만 1957년 이렇게 외우시면요. 그래서 니은, 디귿, 니은 리치몬드가 제일 빠르고요. 한국사회복지사업법 1970년 이게 제일 느리다라고 보고요. 뻘만의 문제 해결 모델 이건 또 별도로 나올 때가 있습니다. 이게 사피라고 하죠. 4가지 문제 해결 모델. 사람이 있다. 그래서 person. 또 뭐가 있어요? 문제가 있다. problem. P. 장소가 있다. place. P. 과정이 있다. 그래서 process. 그래서 문제 해결 모델 이렇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20번 갑니다. 개입의 기법과 그에 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이것도 잘 나와요. 근데 포인트만 잡으면 됩니다. 타임 아웃, 강화 일시 중지, 환기, 카타르시스 정화. 그래서 공기 환기시킵시다 이런 거. 재보증, 확신을 주는 거예요. 너 할 수 있어. 너 할 수 있어. 너 자신감을 가져. 재보증. 뭐 격려보다 더 센 거죠. 초점화, 집중화시키는 겁니다. 옳은 것. 사회복지사가 신뢰를 표현함으로써 클라이언트의 자신감을 향상. 너는 할 수 있어. 자신감 향상, 재보증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21번 갑니다. 사례 관리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나왔네요. 정답 체크하면 옳은 것만 체크하면 됩니다. 클라이언트의 기능 향상을 중요시한다. 당연히 사례 관리는 기능 향상을 중요시해야죠. 뭐 딱 떨어지죠. 설명할 것도 없습니다. 3번 참고적으로 이 문제 잘 나옵니다. 1빠다가 뭐라고 했어요? 어세스먼트, 조사다. 나온 것도 나옵니다. 그래서 사정이 제일 1단계고 그 다음에 뭐예요? 2단계는 계획이고 그 다음에는 개입이고 종결이다 라고 해서 이 문제도 잘 파고 앞에 설명 다 드렸죠? 22번 갑니다. 다음 중 사회복지 실천 과정에서 접수 단계의 과업이 아닌 겁니다. 접수. 이 문제 또 나왔네요. 나온 게 또 나온다니까 계속요. 개인 목표 설정, 목표를 설정한다. 부동산 계획, 목표 설정, 계약, 목표 설정. 이런 건 뭐예요? 다 계획 단계다 기억나잖아요. 계획 단계, 부동산 계약, 부동산 설정, 부동산 계획 다 계획할 때 다 나와야 된다. 그럼 여기는 접수 단계가 아니죠. 이거는 계획 단계죠. 하나 외우면 계속 나와요. 나머지는 볼 거 없겠죠. 답 나왔으니까. 그래서 이런 답을 찾는 게임입니다. 접수 단계가 아니라 목표의 설정, 부동산 계약, 부동산 설정, 계획 단계구나. 이거 하나만 알면 맞는 키예요. 터키 다 풀립니다. 23번 갑니다. 한국 사회복지 실천의 역사 나옵니다. 이것도 시험에 꼭 한 문제씩 나와요. 역사에 나오는 게 핵심 포인트는 여기서 이제 문제를 만들거든요. 그래서 연도가 지금 외우기 싫어도
다른 건 다 버리더라도요. 기출에 나왔던 연도는 알면 좋습니다. 그래서 옳은 것은 저는 연도 외우는 거 너무 싫어요. 그러면 답을 외우세요. 1987년에 사회복지 전문 요원이 공공영역에서 배치됐구나. 사회복지 전문 요원이 공공영역에 배치된 거 1987년 그리고 한 꼭지 빡 외우세요. 이거 하나는 외울 수 있지 않습니까? 나머지는 이제 덤이니까 뭐 외울 수 있는 사람은 외우시고 1급 국가시험 2003년이죠. 노인 장기 요양보험제도가 실시되었다. 이거 2008년입니다. 카바 한국외원 단체 이거는 한국전쟁이 발생하고 만들어진 거죠. 1952년이죠. 태와 여자간 1921년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 포인트 잡으시고요. 이런 것들은 외울 수 있으니까요. 외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3갑니다. 그래도 나는 교수님 나는 연도 나오면 미칠 것 같아. 그러면 얘는 외우셔야 됩니다. 1981년 사회복지 전문요원 공공영역 배치. 사회복지 실천의 목표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리을만 있네요. 리을만. 클라이언트 삶의 질을 향상을 제고한다. 그렇죠. 목표니까요. 근데 나머지는 나쁜 거겠죠. 목표가 아닌 거겠죠. 그러니까 권위적 아니다. 사적 이익 아니다. 이중관계 양다리 작전 아니다. 답 나왔죠. 25분 갑니다. 다음 사례에서 사회복지사가 활용한 개입 기법은 나왔네요. 직면 45세 남성 A는 음주 문제로 사회복지사와 상담을 진행 중이다. A는 술을 그만 마시겠다고 가족들과 약속하였으나 여전히 술을 자제하기 어려움을 사회복지사에게 호소하였다. 술을 끊는다는데 또 먹어요. 사회복지사가 당신은 가족들과 관계를 발전시키고 싶어 하면서도 여전히 술을 마시고 있네요. 여전히 술을 처먹고 있네요. 끊으세요. 이거 뭐예요? 돌직구 달린 거죠. 돌직구 직면라고 생각하시면 아주 쉽게 풀리는 문제입니다. 직면은 처음부터 날리면 상담 안 됩니다. 그래서 관계가 어느 정도 형성될 때 하는 게 직면 기법이다라고 하고요. 자, 이 과목 사회복지 실천 기술론 또 넘어갑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26번 갑니다. 심리사회 모델 기법. 이 모델 엄청납니다. 모델 다 외우면 모델 외우다가 아주 인지 돌아버려요. 그러니까 그냥 다 외우지 마세요. 포인트 잡으세요. 지지하기, 직접적인 영향, 탐색기술 환기, 인간성에 대한 기술 이런 거 외우지 마세요. 지가 다 써 있잖아요. 그냥 문제 포인트만 잡으면 돼요. 이런 거 외우는 사람이 공부가 오래 걸려요. 그래서 포인트 못 잡고 맨날 시험에 안 나오는 거 외우면 안 됩니다. 여기서 옳지 않은 거 체크하면요. 1번 체크 나왔네요. 그렇죠. 여기서 포인트를 잡아내야 돼요. 이 포인트가 핵심이에요, 핵심. 클라이언트가 표현한 표정 문제. 여기 답이 나왔네요. 표정 문제 나왔죠. 표정 문제가 뭐예요? 문제는 뭐예요? 과제지, 과제. 과제 나왔네요. 과제 나왔으니까 답이 뭐예요? 과업 중심입니다. 과업 중심. 과업 중심 모델이다. 답이 나왔네요. 지금 뭘 물어보는 거예요? 심리사회 모델이잖아요. 표정 문제는 심리사회 모델이 아니라 과업 중심 모델이구나. 이거 하나 외우면 응용 문제가 어떻게 나오더라도 포인트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럼 다 해결됐잖아요. 쉽잖아요. 그래서 포인트를 못 잡으면 맨날 그 말이 그 말 같아요.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건요. 또 추가로 나올 수 있는 건 이게 나올 수 있어요. 발달적 고찰, 성인기 이전의 생애 경험이 현재의 기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생애 경험. 발달되죠. 전생의 인생의 발달. 생애 경험 나오면 발달이다. 또 클라이언트 환경과 상호작용에 대한 사실을 기술하고 감정을 표현하도록 한다. 감정 표현, 감정 정화, 카타르시스, 환기. 그래서 이런 거 포인트 잡으시면 세 문제 풀어봤습니다. 27번 갑니다. 인지행동 모델 나왔는데요. 인지행동 모델, 인지가 뭐예요? 대가리. 정서는 뭐예요? 마음. 행동은 뭐예요? 행동. 그래서 이상한 나라 앨리스, 비합리적 신념 앨리스가 주장한 인지정서 행동 아리비티 이론이라고도 하고요. RET 이론이라고 하고 줄여서 인지행동 모델이라고 하고 또 빼게 인지치료 모델이라고 하고 다 인지와 관련된 겁니다. 인지와 관련된 거에 가장 종합 선물 세트가 인지행동 모델 또는 인지정서 행동 모델이에요. 마음도 있고 대가리도 있고 행동도 있고 다 들어갔네요.
다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다 답이겠죠. 쉽잖아요. 행동에도 문제가 있고 인식에도 문제가 있고 인지에도 문제가 있고 불안에도 정서에도 문제가 있고 타니까 다 하겠죠. 쉽잖아요. 일일이 다 외울 필요 없습니다. 28번 갑니다. 정신역동적 나왔네요. 답 나왔죠. 정신역동 모델은 뭐예요? 누가 떠올라야 돼요? 프로이트. 프로이트의 기반이 된 건 뭐예요? 정신분석이죠. 정신분석. 정신분석 이론. 정신분석이 정신이 분석, 정신을 분석했더니 무의식에서 뭐가 문제가 있더라. 무의식에서 역동 안 들어간다 이거예요. 옳지 않은 것. 무의식은 어디서 결정됐다. 프로이트는 과거를 중심했다. 과거를 묻지 마세요 해야 되는데 프로이트는 과거에 집착을 해요. 과거에 문제가 있다. 5세 이전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과거 나오면 프로이트 정신 역동 모델이다. 답 나왔죠. 답 나왔잖아요. 미래 나왔네요. 미래는 아니다. 과거지. 쉽잖아요. 답 찾는 게임이에요. 이게 또 왔다리 갔다리 하네요. 오케이. 그러면 이거 몰라도 돼요. 몰라도 돼요. 답 나왔잖아요. 미래는 아니다. 29번 갑니다. 해결 중심 모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니은, 리을이네요. 니은. 문제가 발생되기 이전에 어떤 예외적 질문. 해결 중심에서 뭐예요? 예외 질문이죠. 클라이언트의 자원과 과거의 성공, 과거 성공 경험. 이건 뭐예요? 과거에 어떤 성공을 했냐? 이런 거는 과거에 어떻게 성공해서 대처했냐? 대처 질문이죠. 그래서 니은을 먹고 이론적이고 규범적이다라고 해서 해결하려면 이론적이지 않아요. 규범적이지 않아요. 이것도 우리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문제가 이론적이고 규범적이지 않다. 해결 중심은. 해결 과제를 수립할 때 클라이언트보다 사회복지사의 견해를 우선한다. 클라이언트를 중요시해야죠. 문제를 해결하려면 번뜩이 문제죠. 뻔한 문제죠. 이 30번 갑니다. 과제 중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것도 인문학 상식이에요. 초등학교 2학년만 돼도 맞출 수 있습니다. 왜 어렵게 못 맞히냐면요. 너무 연구해서 그래요. 너무 이런 것만 외워서 그래요. 여러분 상식 이거 몰라도 풀 수 있어요. 모델 몰라도 돼요. 인문학 상식이에요. 단기 치료예요. 빨리 치료해야 돼요. 시간이 급해요. 시간이 급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체계가 있어야죠. 시스템이. 비구조화되면 체계 잡는 데마다 시간이 오래 걸려요. 단기 치료는 급하다. 시간을 빨리빨리 해결해야 된다. 그러려면 시스템이 갖춰져야 된다. 비구조의 구조가 돼. 구조가 있어야 시스템이 돼야 빨리빨리 되죠. 그래서 비구조가 아니라 구조다. 끝. 나머지 볼 거 없습니다. 31번 갑니다. 해결지향적 질문 우리 많이 나오죠. 해결지향적 질문, 기적 질문, 대처 질문, 예외 질문 쭉 나오는데 관계성 질문이에요. 관계, 어떤 관계가 있냐 이거예요. 어떤 관계. 관계성 질문의 키포인트는 뭐냐면요. 키포인트는 이거예요. 사람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의 포인트가 있으면 관계성 질문이고 문제와 관계가 있으면 관계성 질문이 아니에요. 정답 5번이네요. 당신 아버지께서는 아버지와의 관계예요. 해결된 상황에서 어떤 문제가 해결된 상황에서 아버지는 어떻게 말씀하셨냐? 아버지와의 관계를 물어보는 거잖아요. 관계성 질문이에요. 여기서 잠깐 여기도 관계가 있네요. 근데 이런 문제는 누구와의 관계에서 더 심각하게 느껴지나요? 누구와의 관계에서 더 심각하게 느껴지나요? 이건 문제의 중심이에요. 누구와의 문제가 있나요? 이건 앞에서 걸리면 안 돼요. 앞에 관계가 있더라도 누구와의 관계에서 더 심각하게 문제가 있냐? 이 문제 중심이에요. 그래서 포인트 4번이 아니라 5번이다. 포인트 잘 잡으시고요. 32번 갑니다. 역량 강화 모델 으쌰 옳지 않은 것은 이것도 맨날 나오죠. 쉬워요. 우리 기본은 뭐예요? 기본은 라포 형성, 친밀감 형성, 대화예요, 대화. 대화가 돼야 뭐가 이루어지죠. 그래서 대화가 1단계고 그 다음에 발견을 하고 그 다음에 발전을 한다. 라고 나왔습니다. 나머지 볼 거 없고요. 33번 갑니다. 곤란 나왔네요. 아주 곤란한 문제예요. 어렵잖아요. 곤란한 문제 만들었습니다. 누가 만들었어요? 곤란. 그럴수록 우리는 답을 외워야 돼요. 몇 번입니까? 3번이다. 순서 외우면 됩니다. 맨 먼저 뭐예요? 위험한 사건. 어떤 사건이 나오는 게 당연하겠죠. 사건이 있어야 뭐가
위기 반응을 하죠. 사건이 일봤다. 그다음에 사건에 대해서 취약 단계. 취약하구나. 취약 단계가 나왔어요. 그 다음에 취약 단계가 이제 취약하니까 위기가 막 점점점 드라이브가 걸리겠죠. 그래서 위기 촉진 요인이 생긴 다음에 그 다음에 진짜 위기네. 진짜 위기가 왔어요.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위기를 극복하려고 재통합을 한다. 그래서 이 곤란한 문제 해결했습니다. 34번 갑니다. 사회복지 실천에서 기록의 목적, 이것도 상식 문제죠. 기록. 클라이언트의 전문적 활동 입증. 기록은 누가 하는 거예요, 대부분? 이건 사회복지사가 하는 겁니다. 사회복지사나 기관이 하는 거잖아, 사회복지사. 그럼 클라이언트가 전문적 활동을 지금 클라이언트가 전문적 활동, 전문가 입장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전문적 활동이 아니라 클라이언트가 적격성, 잘 활동을 하고 있는지 이 적격성을 기록하는 거지 전문적 활동을 입증하는 건 아니에요. 클라이언트는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내담자니까요. 말장난이죠. 전문적 활동이 아니라 뭐예요? 적격적 활동이다. 그래서 말장난이다. 35번 갑니다. 집단 사회복지 실천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좋은 말이 다 옳아요. 규범을 설정해야 되고 위기를 개입해야 되고 해결하기 위해서 개입해야 되고 지지하고 대응한다. 좋은 말 답이다. 모두 답이다. 의외로 이런 설명을 옳은 것은 나오면요. 좋은 말 나오면 다 답이에요. 의외로 모두 답이다. 5번이 많다라고 체크 포인트 하시고요. 여러분들이 시험장 갈 때 듣보잡이라고 그래요.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잡스러운 문제, 이 듣보잡 문제가 나와요. 이럴 때는 찍어야 돼요. 찍는 기술이에요. 대부분의 듣보잡은요. 모두 답이 맞아요. 왜? 이 허를 찌르거든요. 설마 모두 답은 아니겠지라고 수험생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의외로 모두 답이 많다라고 보고요. 또 하나는 그 다음에 팁은 한 개만 살짝 바꿔요. 아리까리하게. 그래서 모두 답 아니면 한 개 정도만 틀리게 한다. 그래서 이렇게 알고요. 이렇게 객관적으로 딱 검증된 건 모두 답이고요. 한 개가 아리까리하다 하면 그거를 빼고 답이 낫다. 이런 요령도 답이 많다. 이런 요령도 스킬입니다. 36번 합니다. 교수님 곤란한데요? 그러면 그냥 새로 나온 문제. 듣보잡은 공평해요. 나도 모르고 너도 모르고 공평한 문제예요. 근데 이걸 갖고 왜 긴장해요? 여러분들 제가 참 안타까운 게 듣보잡 문제가 1번에 나왔어요. 1번에 나왔어. 1번에 딱 나오면 막 또 떨어요. 이거 처음 봤는데? 어떡하지? 나만 떨어지는 거 아닌가? 이게 문제예요. 이게 삑살이에요, 삑살. 이게 인지적 오류예요. 담대해야 돼요. 나는 합격이다. 자신감 뿜뿜. 그래, 우리 교수님이 그래서 100점 맞는 시험이 아니라겠어. 한 개 어려우면 뭐 틀리면 되지 뭐. 찍으면 될 거 아니야. 듣보잡. 나만 어려운 거 아니잖아. 나도 모르면 뭐 다 모르겠지. 그럼 나도 모르고 너도 모르고. 공평한 문제 아니에요. 누가 더 잘 찍냐? 이게 복불복 아니에요. 그럼 마음이 편해요. 이걸 어떡하지? 이거 모르는 문제인데? 나만 이러면 1번에서 긴장되면 2번 문제도 헷갈려요. 아는 것도. 그래서 이런 것도 여러분 수험장에서 스킬입니다. 또 이런 게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제 이제 경험으로 여러분께 안내를 해드리는 겁니다. 이 문제를 또 허를 찔러요. 출제자가. 1번도 어려워요. 2번도 어려워요. 3번도 어려워요. 그러면 슬슬 배 아파와요. 배도 아프고 인지 돌아버리고 2번 시험 끝났네 라고 이제 금방 포기해버려요. 그래서 아는 문제도 틀려요. 자신감 뚝 떨어져요. 이렇게 하지 말라 이거예요. 일부러 이렇게 앞에다 배치해요. 오히려 실수하라고.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1번도 어렵다. 2번도 어렵다. 그러면요. D도 가세요. D는 쉬워요. 이게 반분법이에요. 앞에 문제가 어려우면 D도 가세요. 뒷번부터 푸세요. 그러면 쉽게 풀립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시험의 요령이다라고 보고요. 처음 나온 문제, 이렇게 특히 길수록 문제가 길다. 처음 나왔다. 그럼 5번 찍으세요. 확률 제가 볼 때는 70% 이상은 됩니다. 36번 갑니다. 토스렌스, 리바스 또 이런 거 외워요. 그러니까 공부 못하는 사람의 특징이 불합격된 사람의 특징이 안 나오는 거 외워요. 토스랜드, 리바스. 이거 뭐 토스, 에버랜드인지
리바틱 학원지야. 뭐 이게 뭐가 중요해요? 아무 의미도 없는 거. 영어 뭐가 중요해요? 이거 개투레예요. 지가 다 써 있잖아요. 분류한 집단 유형 중 다음 얘를 알아맞히는데 쓸데없는 거 공부해요. 그래서 이런 분 진짜 많더라고요. 의외로 토스랜드와 리바스, 토스랜드와 리바스 이거 적어놓고 이거 그냥 아무 필요 없어요. 이거. 그럼 뭘 공부해야 돼요? 얘를 알아야 돼요. 얘. 근데 얘는 뭐예요? 지가 다 써 있어요. 여기에 이 무인문학 문제 이거 국어 문제 국어 상호 원조 서로 야 우리 찌찌뽕 상호 원조예요. 서로 진짜 너도 붙을 수 있어. 나도 붙을 수 있어. 상호 원조 찌찌뽕 이거 뭐 지지 다 뭐예요? 지지 쉽잖아요. 상호 원조 나오면 지지 끝. 공부 쉬워요. 37번 갑니다. 자조 모임 그렇죠. 우리 자조 모임의 가장 대표적인 게 AA 모임이에요. AA 모임. AA 모임은 알코올 중독자들이 서로 모여서 우리 술을 끊자. 이게 자조 모임의 대표적인 게. 그래서 뭐 AA에 가보면 뭐 천안의 AC 또 뭐 수원의 CC 뭐 이렇게 쭉 나와요. 그래서 수원의 A 선생님 나와서 얘기합시오. 그럼 뭐 A 선생님이 나와서 얘기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번 달 한 달 동안 술을 끊었습니다. 그럼 박수 뭐 이렇게 우리 다 같이 술을 끊읍시다. 이게 AA 자조 모임이에요. 자조 모임이에요. 내용 알면 쉽죠. 과업 달성을 위해서 집단 사회복지사가 주도성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클라이언트들이 우리 뭐뭐 합시다라고 해서 사회복지사가 주도성을 하는 게 아니다. 말 그대로 자조 스스로 하는 거잖아요. 사회복지사가 주도성이 아니다. 삑사리. 나머지는 읽어보시면 다 알 겁니다. 자기 노출을 통해서 문제의 법표정. 그렇죠. 저는 이번 달 원래 알코올 중독자였는데 술을 끊었습니다. 박수! 이런 거죠. 집단 성공간의 학습을 모델. 나도 끊어야지. 뭐 이런 내용들 알면 쉽습니다. 38번 갑니다. 집단 사회복지사 종결 막판 단계네요. 과업이 아닌 것은 평가 계획의 수립이다. 평가 계획을 수립하는 건 종결 막판에 평가 계획을 수립하면 어떻게 해요? 계획의 수립은 언제 해야 돼요? 초기에 해야죠. 근데 계획은 막판에 하는 게 아니에요. 초기에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39번 갑니다. 사회기술훈련에 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사회기술 여기도 다 옳잖아요. 사회기술훈련 좋은 말이겠죠. 사회와 집단에서 많이 사용한다. 사회와 집단의 가장 대표적인 건 대인관계예요. 대인관계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 사회생활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와 집단 나오면 대인관계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사회학습 해야죠. 사회복귀 해야죠. 역할연습 해야죠. 다 좋은 말이지 않습니까? 40번 갑니다. 집단 사회복지 실천관리에서 개입 기술을 옳지 않은 것은 재구조화는요. 세 판을 짜는 거예요. 세 판. 판이 안 좋아요. 판이 안 좋은데 이거를 다시 재구조해서 좋은 쪽으로 세 판을 짜자. 이게 재구조화예요. 그럼 세 판을 짜자. 세 판을 짠 건 뭐예요? 행동하는 거죠. 이건 행동기술이에요. 행동기술. 여기는 뭐라고 그랬어요? 초기 사정. 사정이 뭐라고 했죠? 조사. 이거는 행동하는 거고 이건 조사하는 거예요. 이건 조사, 이건 행동이니까 얘가 아니구나. 끝. 나머지 볼 거 없습니다. 41번 갑니다. 집단을 구성할 때 고려할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양한 집단 성원의 참여를 유도해서 다양한 집단이면 뭐예요? 개방 열려 있어야죠. 폐쇄형이 아니라 개방형이다. 말장난이죠. 초등학교 3학년 불시입니다. 42번 갑니다. 단일 사례 열고 이거는 우리 조사론에서 많이 나오죠. 조사론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단일 사례 연구예요. 그래서 뭐 사례 연구가 있고 기초선이 있고 여기다가 뭐예요? 개입을 하는 거죠. 개입은 뭐예요? 프로그램을 돌리는 거예요. 프로그램을 돌려서 이게 얼마큼 변했나. 그래서 위기할 때 바로 기초선 A 없이 바로 들어간다. 왜? 위기 상황이니까. 그래서 위기 상황에서 쓰는 건 무엇입니까? BAB다. 조선은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개입하고 여기서 뭐예요? 여기는 사전조사죠. 기초선하고 또 개입을 하고 프로그램 돌리고 또 기초선하고 잠깐 중지했다가 또 개입을 하고 AB, 뭐 ABCD 뭐 쭉 나오지 않습니까? 이거 많이 기억나죠? 이 문제입니다. 옳지 않은 것은 개입 과정에서 개입의 강도와 방식을
여기 빠졌네요. 방식을 바꿀 수. 여기 쓰세요. 방식을 바꿀 수 없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 지문이. 그래서 이렇게 바꿀 수 없다가 아니라 바꿀 수 있다. 그래서 이게 5번이 답입니다. 그래서 개입 이후에 기초순자를 수집할 수 있다. 그렇죠. A, B 개입했고 또 기초순자 할 수 있죠. 다수의 클라이언트의 변화를 점검할 수 있다. 그렇죠. 다수를 할 수 있죠. 개입의 효과성을 알기 위해서 반복 측정한다. 그렇죠. 계속 반복적으로 측정할 수 있죠. 측정 지수의 긍정적 지표와 부정적 지표가 있다. 그렇구나 라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45번 가족 생활 주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나옵니다. 가족 생활 주기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가족의 생태도가 아니라 뭐예요? 가족 생활 주기표라고 있습니다. 가족 생활 생태도가 아니라 주기표를 작성한다. 그래서 한 꼭지 빡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하나 조금 더 나머지 볼 거고요. 가족 생활 주기의 단계에서는 가족의 유형이나 사회문화적 배경에 따라서 상이할 수 있다. 당연히 상이할 수 있겠죠. 이런 내용들 포인트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44번 갑니다. 가족의 기능으로 옳은 것을 가족의 기능 좋은 거겠죠. 가족. 그러니까 이런 것도 만약에 문제가 나오면 만약에 이런 문제 옳은 것은 나오면 어떤 기능 나오면요. 좋은 말 나오면 다 답이에요. 좋은 말. 구성원 양형육 보호, 정서적 교류, 사회화, 전통기능 개선 다 좋은 말이잖아요. 가족의 기능을 옳은 것을 모두 그렇죠. 만약에 보기에 가족끼리 욕하기 그건 아니잖아요. 이런 건 뻔해요. 번데기 문제예요. 그래서 상식 인문학 문제다. 45번 갑니다.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사정도구. 이것도 어렵게 공부하면 미치기 어려워요. 이런 거 못 푸는 어렵게 느끼는 분들은 공부하는 방법을 아직 몰라서 그래요. 사회적 지지 나왔네요. 사회적 지지 유형. 그럼 여기가 이걸 말꼬리 잡아요. 사회적 지지 유형, 사회적 지지 유형이니까 지지의 유형, 종류니까 사회적 관계망이구나. 유형, 관계망, 사회, 치가 다 써 있잖아요. 사회, 끝. 나머지 볼 거 없잖아요. 쉽잖아요. 그래서 공부 방법 알면 재밌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46번 갑니다. 다음 사례에 해당하는 전략적 가족 치료. 이것도 시험 패직에도 나오죠. 전략적 가족, 전략적으로 하는 겁니다. 컴퓨터 게임 중독의 문제를 겪는 자녀가 새벽까지 게임을 하다가 죽는, 새벽까지 게임을 했네요. 근데 엄마가 게임 그만해 그게 아니라 진지하게 조금 도와지 그래. 아예 밤을 새, 토해, 밤새. 그러니 그만두지 말고 계속하라니까 밤새, 괜찮아, 밤새. 그래서 자녀가 아니에요, 작게요. 어떻게 해요? 역설적 지시라고 그래요. 역설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거꾸로 지시하는 겁니다. 아니, 토해, 밤새. 오늘만 한 달 내내 게임만 해. 게임해. 밥도 먹지 마. 게임만 해. 그럼 알아서 안 할게요. 역설적 지시. 왜? 증상을 고치려고. 그래서 증상 처방이다. 라면 될 것 같고요. 47번 갑니다. 가족 사정 기법 중 가족 조각. 가족 조각들, 가족들이 어떤 관계를 형성하고 어떻게 친밀감이 있고 어떤 규칙이 있는지 이걸 파악하는 것을 가족 조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 친밀도, 규칙, 감정을 알아보는 게 가족 조각이다. 그래서 가족 조각을 하면 뭐가 나와요? 모엔의 다세대 치료죠. 모엔의 다세대 치료에서 가족 조각이 나오는 겁니다. 가족의 교육 수준은 해당이 안 된다. 포인트 잡으시고요. 48번입니다. 자아분화에 관한 설명으로 오는 겁니다. 자아분화도 어디 나와요? 보엔의 다세대가 나옵니다. 다세대. 다세대니까 세대가 한 세대가 아니라 1세대, 2세대, 3세대죠. 그러니까 3세대니까 어떤 관계가 형성돼요? 삼각관계가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삼각관계라고 나오면 보엔의 다세대 치료, 세대칸이 있죠. 그래서 자아분화는 뭐예요? 내 인생은 나의 것, 분리가 되는 겁니다. 자아분리. 자아분리 수준이 높을수록 가족 체계의 정서로부터 분화된다. 그렇죠. 건강한 분화예요. 성경에도 써 있지 않습니까? 2000년 전에 성경 놀라운 Amazing Grace, 놀라운 일입니다. 2000년 전에 창세기에 성경에 이렇게 썼습니다. 남자가 여자를 만나
남자가 여자를 만나면 이제 결혼하는 거죠. 남자가 여자를 만나 집을 떠나게 사는 게 이게 자아분화예요. 집을 떠나서 행복하게 잘 살아라. 성경 창세기에 써 있어요. 근데 집을 못 떠나는 사람이 이제 아주 집구석이 신나네요. 자아분화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맨날 결혼했는데 한번 생각해보세요. 결혼했는데 신랑이 우리 엄마 밥 먹고 싶다. 엄마 보고 싶어. 미친 거 아니에요. 연결된 거예요. 그래서 엄마와 특히 이제 다는 아니지만 외아들과 엄마가 이렇게 분리가 안 되면 아주 골 때리는 집안이 돼버려요. 그냥 엄마는 그냥 외아들한테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너는 내 인생이야. 이렇게 되면 그냥 집구석 아주 미쳐버려요. 그래서 건강한 집안은 자아 분리가 잘 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민우친이네요. 구조적 가족 치료. 뭐가 구조가 잘못됐죠. 가족의 구조가. 옳게 나열한 것은 치료할 때 긴장 고조시키는 거예요. 가족 구조가 잘못됐으면 긴장을 고조시켜서 네가 잘못이야. 고쳐야겠죠. 균형 깨뜨리고 서열이 내가 왕이야. 네가 뭘 왕이야. 서열 없애. 이런 거. 실현은 뭐냐면 실제 상황을 재현해 보는 거예요. 실제 상황을 재현해서 서로 상대방의 감정을 알아보는 거. 이게 구조적 가족 치료다라고 보고요. 척도질면은 뭐예요? 척봐도 알죠. 해결 중심 치료고요. 탈삼각화 보행의 삼각관계 벗어나는 것 보행의 다세대 나왔고요. 역설적 전략적 가족 치료죠. 그래서 역설적 치료, 전략적 가족 치료, 탈삼각 보행의 다세대다라고 보고요. 50분 갑니다. 가족 치료 모델 유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족 구성원 간의 규칙 역할, 재조정을 뭐라고 그래요? 재구조라고 하죠. 재조정, 재구조, 구조적 치료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쭉 나오는데 나머지는 볼 거 없습니다. 그래서 재조정, 재구조, 가족 치료, 구조적 가족 치료다라고 보고요. 자, 이렇게 해서 촬영을 하려면 참 여러 가지 악조건이 있어요. 지금 막 트림이 조금 나왔는데 조금 소리가 났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NG를 할까 하다가 참고 트림이 좀 들렸으면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사회복지 실천론 여러 가지 모델들 나오는데 모델을 다 외우면 모델의 늪에 빠질 수 있다. 포인트를 잡는 게 핵심이다라고 보고요. 지역사회 복지론 2교시에서 제일 어려운 과목입니다. 어떻게 어렵게 나오는지 지금부터 출발해 보겠습니다. 51번 갑니다. 지역사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복잡해요. 학자들이 많이 나옵니다. 많이 나올수록 단순하게 공부해야 됩니다. 키워드를 연결해야 됩니다. 정답 4번이네요. 길포트와 스펙트. 우리 많이 들어봤죠? 길포트와 스펙트 어디 나와요? 사회복지의 기능과 사례를 찌찌뽕시키는 거죠. 그래서 4번이 틀렸다. 4번은 뭘까요? 지적 영역, 사회 문화적 상호작용, 공동의 유대관계, 이 유대 등을 세 가지로 구성되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힐러리입니다. 힐러리. 클린턴 부인 힐러리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에요. 힐러리가 주장했다라고 보고요. 이건 개별적으로 응용 문제 나올 수 있습니다. 지역사회 유형에 따라서 유형, 인구가 많냐 적냐, 돈이 많냐 없냐 이런 거에 대한 유형에 따라서 구분하는 사람은 던햄이다라고 보고요. 주요한 사회적 기능 수행의 단위와 체계의 결합, 단위와 체계를 결합하였다. 결합, 워 하면서 결합하였다. 워렌 나오고요. 공동 생활권이라고 설명한 사람은 맥키버다라고 보고요. 지역사회를 지리적 지역사회와 기능적 지역사회, 지리적 지역. 로스 하면 뭐가 나온다고 그래요? 로스구이. 삼겹살, 로스구이가 삼겹살인가요? 로스구이. 로스 아닌가요? 로스구이. 로스구이를 지리적으로 잘하냐, 기능적으로 잘하냐. 지리적, 기능적 나면 로스구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52번 갑니다. 지역사회복지의 기능과 사회의 연결로 옳지 않은 것은 길포트와 스펙터가 주장했죠. 사회복지의 기능과 사회에서. 사회화 기능이다. 간마을에 인사 잘하는 마을 만들기 위해서 법을 만들고 벌금 이런 거
벌금 이런 거 뭐 정치죠. 그래서 이건 정치, 사회 통제 기능이다. 사회 기능이 아니라 사회 통제 기능이다. 그래서 사회 통제 기능 나오지 않습니까? 법, 도덕. 사회 통합은 뭐예요? 종교. 사회 통제는 정치, 법. 사회화 기능은 가족화 기능. 생산 분배 경제 기능. 상부 상조 사회복지 기능.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53번 갑니다. 지역사회복지 이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상화는 1950년대 덴마크를 비해서 북유럽에서 시작된 이념이다. 아하, 그렇구나 라고 보면 됩니다. 나머지 볼 거 없습니다. 54번 갑니다. 각국의 참고로 하나 무시설주의가 아니에요. 시설이 없는 게 아니라 탈시설주의죠. 시설에서 벗어나는 거죠. 54번 갑니다. 각국의 지역사회복지 발전 역사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한국 2000년대 지역사회복지의 중앙집권화를 강화했다. 중앙집권이 아니죠. 이건 상식이지 않습니까? 지방분권 강화죠. 지방분권이다. 나머지 볼 거 없습니다. 이런 거 볼 거 없습니다 하면 여러분 굉장히 반가울 거예요. 안 봐도 됩니다. 55번 갑니다. 지역사회에 관한 기능주의 관점. 기능주의 관점과 대비되는 것이 갈등주의예요. 갈등주의. 이선희의 또 갈등이란 노래가 생각나네요. 갈등주의 관점. 갈등주의는 뭐예요? 갈등이에요. 불안. 막 급진적. 급한 거죠. 급진적. 갈등을 해결하려면 이런 거죠. 기능주의는 안정적인 거예요. 그러면 의미만 알면 답 찾기 좋죠. 니은, 리을이구나. 니은. 기능적. 안정이죠. 안정. 적응, 좋아, 적응, 안정 나왔네요. 안정되니까 급진적이 아니라 점진적 나왔죠. 기억, 디귿이네. 불안은 뭐예요? 갈등주의죠. 소수 엘리트에 의한 지도적. 소수 엘리트에 의한 건 뭐예요? 기능주의가 아니라 엘리트주의입니다. 엘리트주의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56번 갑니다. 이렇게 포인트만 딱딱 집어내야 돼요. 우리나라 지역사회 복지 발전과 관련된 내용으로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 재가복지 서비스. 재가복지 서비스는 뭐예요? 방문해서 서비스하는 거죠. 생활시설 확대. 생활시설이 아니죠. 탈시설이죠. 그래서 생활시설 확대가 아니라 탈시설이다. 57번 갑니다. 다음 중 지역사회 복지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갈등 나왔네요. 갈등, 불안, 갈등, 급진. 사회적으로 구성된 지식을 교환 가능 나왔네요. 교환 가능이 아니죠. 이거는 교환 가능이 아니니까 갈등할 거 아니에요. 이거 국어 문제예요. 이거는 뭐 사회 교환 이론이죠. 지역에서 갈등 이론이 아니라 이건 뭐예요? 치가 써 있잖아요. 사회 교환 이론. 사회 교환 이론은 좋은 거예요. 순방향이에요. 갈등주는 역방향이에요. 불안, 급진 이런 거죠. 답 나왔죠. 나머지 볼 거 없습니다. 58번 갑니다. 인보관 이건 뭐 상식이죠. 서비스 문제죠. 인보관과 항상 대비된 게 뭐예요? COS죠. 옳지 않은 거. 우회 방문 활동. 우리 징그럽게 했잖아요. 우회 방문 활동은 뭐예요? COS. 자선조직협회다. 다 나왔죠. 59번 갑니다. 지역사회에서 이용할 수 있는 권력 전문 기술, 테크닉, 재정, 돈, 서비스. 이런 걸 뭐라고 그래요? 자원이라고 그래요. 자원. 자원의 종류는 인적 자원, 사람에 대한 요소가 있고요. 물적 자원, 뭐 경제적 요소가, 인적 자원, 물적 자원 이런 것들을 다 자원이라고 한다. 그래서 자원을 조사한다라고 보고요. 60번 갑니다. 지역사회 복지 네트워크의 성공 요인이 아닌 것은 조직의 경쟁, 네트워크는 서로 연결하는 거죠. 성공 좋은 거죠. 근데 경쟁 안 돼. 이게 딱 봐도 아니잖아요. 이거 초등학교 1학년 문제죠. 서비스 문제입니다. 또 이런 거 심각하게 공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냥 딱 봐도 아니. 척 보면 M입니다. 번데기 문제예요. 뻔한 문제니까. 뻔한 문제를 너무 어렵게 공부할 거 없어요. 그냥 탁 치고 넘어가야 돼요. 이건 10초 이내에 답 맞춰서 빨리 답한지 체크해야 됩니다. 61번 갑니다. 다음 중 근데 여기 또 잔소리 할게요. 아니야. 이렇게 쉽게 낼 리가 없어. 또 분석하면 미쳐버려요. 성격 고쳐됩니다. 61번 갑니다. 다음 중 지역사회 인적 자원 나왔네요. 또 나왔네요. 자원. 인적 자원은 어디에 포함되는 거? 인적인 게 사람이죠. 그럼 반대가 뭐예요? 물적 자원이겠죠. 답 나왔죠. 기용, 니은, 여기서
지역사회의 기존 조직의 활용, 누가 활용해야 돼요? 사람이. 개별적 접촉, 누가 해야 돼요? 사람이. 지역사회 네트워크 활동, 네트워크 누가 해야 돼요? 사람이. 지역사회 재정 분석, 재정은 뭐예요? 돈이죠, 돈. 그래서 재정은 물적 자원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62번 갑니다. 지역사회 행동 전략 중 다음 설명 관계는 타조직과의 협력 관계. 이건 지가 다 써 있어요. 쭉 보다가 사회복지사가 서비스의 중복을 방지하는 거예요. 서비스 한 사람이 여기도 타먹고 여기도 타먹어요. 이건 안 됩니다라고 하는 건 조정이죠. 이걸 조정자의 역할이죠. 조정자. 답 나왔죠. 조정. 사회복지사의 서비스의 중복을 방지하고 나면 조정 끝. 뭐 읽을 필요도 없습니다. 63번 갑니다. 지역사회 권력 구조 나옵니다. 이것도 뻔해요. 그래서 포인트만 잡아내면 돼요. 문제 몰라도 돼요. 쭉 읽다 보면 이익 집단 나왔네요. 이익 집단 나오고 이익 집단은 간에 이익 집단이 한 개가 아니에요. 여러 가지죠. 여러 가지면 뭐예요? 많을 따자. 그럼 많은 게 뭐예요? 다원이죠. 다원주의 의사결정. 다 나왔잖아요. 이익단체들 간의 의사결정을 잘 중지한다. 다원주의 나왔잖아요. 이익 집단이 많으면 다원주의 의사결정이고요. 이익 집단이 소수다. 소수, 이익 집단이 소수라고 하면 엘리트주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엘리트는 소수가 나오고 다원주의는 이익들 간에 이익들이 많다라고 분별하시면 됩니다. 64번 갑니다. 지역사회 조직과 과정에서 사회복지사가 지켜야 할 중요한 원칙으로 옳지 않은 것, 상식이죠. 지역사회 외적 능력. 이거 조직화예요, 조직화. 조직화는 내부를 똘똘 뭉치는 게 조직화예요. 외부가 아니라 내부로. 그러니까 외적 능력이 아니라 내적 능력이다. 나머지 볼 거 없습니다. 65번 갑니다. 후원 개발 사업의 장점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좋은 거겠죠. 함양기여, 기회 제공, 유도, 태권도가 아니라 유도, 향상계대. 다 좋은 말이죠. 66번. 아른스타인 이거 어려운데 이거 꼭 나와요. 한 문제 패치기도 나와요. 왜? 문제 만들기 좋거든요. 아른스타인은 주민 참여 수준 8단계가 있죠. 그래서 비참여가 있고 참여가 있고 참여 단계가 있고요. 또 주민이 주도하는 단계가 있고 이 세 가지가 있죠. 비참여는 조치라고 합니다. 조치. 여론을 조작하고 조작 치료. 조작 치료는 비참여 단계다. 개별적으로 나올 때 있습니다. 조작 치료는 무슨 단계다고요? 비참여. 여론을 조작하고 치료하고 이런 거는 클라이언트가 참여를 안 한 거예요. 비참여한 거예요. 참여 단계는 참여는 여기는 비참여, 형식적 참여예요. 형식적으로 참여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정보를 제공하고 1단계, 2단계 이 순서도 시험에 잘 나옵니다. 정보를 제공하고 그다음에 상담을 하고 그다음에 주민 회유를 하고 정보 제공, 상담, 회유 이거는 3단계, 4단계, 5단계 여기까지가 형식적 참여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주민이 주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민이 주도하는 거에서 협동, 주민끼리 협동하고 또 권한을 이양하고 권한 이행, 위임, 권한 위임. 그다음에 주도적으로 통제한다. 주민 통제. 주도적으로 주민을 통제한다. 주민을 통제하는 주민끼리 알아서 통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자율적인 거예요. 주민 통제가 맨 마지막 단계다. 이것도 시험에 나옵니다. 주민 통제가 맨 마지막 단계고요. 그 다음에 7단계는 권력 위임입니다. 그래서 권한 위임. 그래서 어떤 권한을 집행을 위임하는 거. 권한 위임. 이렇게 8단계가 있다. 요거는 여러분 외우셔야 됩니다. 이렇게 비참여, 조작, 치료 나오면 비참여 단계다. 또 정상회 나오면 형식적 참여다. 협권주 나오면 주민 주도, 적극적 참여죠. 그래서 주민 통제가 맨 마지막 8단계다. 조작이 1단계다. 조작 치료는 비참여다. 자, 회유 나왔네요. 회유 여기죠, 여기. 그래서 아른스톤의 주민 참여 수준 8단계 중 각종 위원회 등의
통해 주민의 참여 범위는 확대되지만 최종의 판단은 행정기관이 수행하는 단계다. 그래서 행정기관이 수행하는 단계니까 형식적 참여죠. 그래서 회의 단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랜덤으로 잘 나옵니다. 그래서 행정기관이 수행하는 단계는 형식적으로 참여하는 단계다. 형식적 참여는 주민 회의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역사회 복지처에서 옹호기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옹호는 의제 설정은 아니다. 그래서 의제 설정은 아니다라고 포인트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68번 갑니다. 사회복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업 대상은 사회적 취약계층에 하여서 실시한다. 사회복지관에 관한 사항은 취약계층을 우선으로 하지만 사업 대상은 모두 다 해당되죠. 취약계층에 한해서 하는 게 아니다. 모두 다 해당된다. 69번 갑니다. 우리나라 새마을 운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상식이에요. 새마을 운동, 잘 먹고 잘 사자. 농촌생활 환경 운동으로 시작되었으나 소득증대 운동으로는 발전한 소득증대 운동. 노래도 있는데 새마을 운동 까먹었네요. 하여튼 새마을 운동 노래는 그래요. 살기 좋은 잘 먹고 잘 살자. 그래서 소득증대 운동도 포함한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70번 갑니다. 이건 느닷없이 나올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새마을 운동의 날은 언제다? 4월 20일이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참고로 보시고요. 70번 갑니다. 사회복지사업법상 우리나라 사회복지협의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회복지협의회, 요거는 정리하겠습니다. 사회복지협의회는 중앙협의회가 있고요. 또 시도협의회가 있고요. 시군구 협의회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중앙사회복지협의회, 시도사회복지협의회, 시군구 사회복지협의회. 근데 이 시군구는 의무가 아니에요. 의무가. 이거는 선택이에요. 그래서 시군구 기초단체단에 의무적으로 시군구는 사회복지협의회 시군구는 의무 설비 아니다. 의무가 아니다. 그래서 의무로 설치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선택사항이다. 그래서 요거 포인트 잘 나옵니다. 시험에. 다시 갑니다. 사회복지협의회는 중앙사회복지협의회, 시도사회복지협의회, 시군구 사회복지협의회가 있지만 중앙사회복지협의회 시군구는 의무 설치인데 시군구는 의무가 아니다. 선택사항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71번 갑니다. 지역사회 보장 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다 옳으네요. 그러면 지역사회 보장 계획 제목 쓰고요. 최근 지역사회 계획이 사회보장급여에 쭉쭉 나와서 변경되었다. 그렇구나. 사회보장급여의 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 방향 등을 포함하다. 그렇구나. 지역사회 보장협의체는 지역사회 보장 계획을 심의한다. 그렇구나. 시도 및 시장 군수 구청장은 4년마다 지역사회 보장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라고. 지역사회 보장 계획. 여기 4년짜리는 하나 있습니다. 4년. 그래서 이건 개별적으로 나올 때 있습니다. 지역사회 보장 계획. 지역사회 보장 계획. 지역사회를 보장을 하려면 지역사회를 사랑하자. 지역사회 사랑하자 4년. 사랑하자 4년. 그래서 4년을 해야 보장한다. 이렇게 외우시기 바랍니다. 72번 갑니다. 다음 내용에서 사용되어지고 있는 로스만의 지역사회 복지 실천 모델. 로스만 문제 꼭 나오죠. 로스만. 세 가지가 있죠. 지역사회 개발 모델. 또 사회행동 모델, 사회계획 모델. 이 세 가지 중에서 어디에 해당되냐 이겁니다. 이거 다 외우려면 미쳐버려요. 포인트를 잡아내야 돼요. 그래서 이런 문제 나오면 어려운데 미리 겁먹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격 고쳐야 돼요. 이거 어렵게 생각하고 분석하면 골 때려요. 골 때리면 안 돼요. 골 때리면 뭐예요? 인지가 힘들어요. 쉽게 포인트를 잡아내야 돼요. 공부는 포인트를 잡아내는 겁니다. 10년을 공부해도 포인트를 못 잡아내면 하나마다 공부해요. 열심히 노력만 한 거지. 결과가 중요해요. 결과는 합격입니다. 합격을 하면 공부 많이 한 겁니다. 10년을 공부해도 합격을 못하면 공부 한 개도 안 한 거예요. 여기서 포인트 잡으시면
사회복지사로 종사하는 가본 지역사회 내 독거노인들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여러 가지 생활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동시에 관련 자료와 수집 및 분석과 분야의 전문가를 만났대. 뭘 여기서 딱 분석했대. 분석하면 뭐가 나와야 돼? 분석과 기능이 있지. 분석과. 아, 분석을 했구나. 왜 분석해요? 사회를 계획을 짜려면 분석을 해야죠. 아, 분석 나오면 사회 계획이구나. 그래서 계획 나왔어요. 아, 분석 나오면 당연히 무슨 인문학이죠. 계획을 짜려면 분석을 해야죠. 답 하나 나왔어요. 그리고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모임을 갖기로 하였다. 모임. 그리고 지역 주민들이 참여하는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토론회. 이건 뭐예요? 지역사회를 개발한 거죠. 토론회를 만들어 갖고 문제 해결 방법을 모색했으니까 아, 우리 모여봐. 우리 지역사회에서 어떻게 뭘 하는지 우리 개발합시다. 지역사회 개발. 소발이 아니라 개발. 토론회를 개최했다. 지역사회 개발하려고 토론회한 거 아니야. 모여서 뭐 술 마시려고 토론회 하겠습니까? 아, 토론회를 개최했으면 지역사회 개발하려고 토론회했구나. 계획을 했으면 뭐예요? 아, 분석했으면 계획하려고 분석했구나. 그럼 이 두 글자만 찝찝하면 쉽잖아요. 73번 갑니다. 테일러와 로버츠의 지역사회 실전 모델이 아닌 것은 연합이 아닙니다. 연합은 아니다. 쉽게. 연합의 조정입니다. 조정. 5가지 있거든요. 정치적 권력 강화, 지역사회 개발, 지역사회 연계, 계획, 조정. 연합은 아니다. 혹시 응용문제 나올 수 있으니까요. 1번 정치적 권력 강화, 2번 지역사회 개발, 3번 지역사회 연계, 4번 조정, 5번 떡볶이 하면 떡볶이가 답이겠죠. 그래서 5개는 외우시기 바랍니다. 연합이 아니라 조정이다. 74번 갑니다. 지역사회 복지 발전을 위한 지방 분권화의 부정적 측면. 부정적 측면입니다. 그럼 말장난이에요. 리얼이네요.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성을 강화시킬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이양하는 게 목적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부정적 측면이에요. 긍정적 측면이에요. 긍정적 측면이에요.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했다. 이건 긍정적 측면입니다. 그래서 리을은 삑살이다. 지방자치단체 간의 재정력의 차이로 복지 수준이 다를 수 있다. 그렇구나. 지방자치단체 간의 경쟁이 심화해서 수준이 다르다. 경쟁이 심화했다. 지방자치단체의 의지에 따라 복지 서비스 지역 간 불균형. 이게 다 부정적 측면 아니겠습니까? 예, 상식적이죠. 문제를 푸는 요령도 굉장히 중요해요. 공부도 중요하지만요. 공동 모금회의 모금 방법 중 시민 걷기 대회를 개최해요. 언론사 홍보를 통해서 걷기 대회를 개최했고 언론사 홍보를 통해서 사회복지 공동 모금의 필요성을 중요성을 홍보하면서 재원을 확보하는 방식에 해당하는 유형. 이것 뭐예요? 걷기 대회였죠. 언론사 홍보였죠. 이벤트 행사를 뭐라고 그래요? 특별히 이벤트 했다. 그래서 특별 사업형이다. 특별 이벤트 걷기 대회 끝. 그래서 공부 쉽습니다. 교수님, 근데 이런 거는 뭐예요? 지역 배분형은 어떤 식이에요? 알 거 없어요. 그냥 이거 나오면 특별사업법이다. 나오면 똑같이 나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공부 어렵지 않습니다. 포인트만 잡으시면 아주 재밌습니다. 3교시 정책론, 또 행정론, 법제론 다음 시간에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